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습니다. 동양 사태 여파로 대기업들이 계열 대부업체를 사금고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한국이 통화가치 절상과 경상수지 흑자가 동시에 계속되는 일본형 불황에 코앞까지 와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신재윤 금융위원장이 100세 시대를 맞아 연금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경제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오늘 우리 코스피 지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로 시장이 하락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틀째 하락인데요. 자, 오늘 증시 소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종선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쌍끌이 동반 순매도로 이틀째 하락했는데요. 오늘 시황부터 알고 싶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1.24포인트, 0.56% 내린 2013.93을 기록하며 마감했습니다. 오늘 약세는 이번 주 후반 미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과 10월 실업률이 발표되고 중국에서는 9일부터 제18기 상중 전회가 시작되는 등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경계 심리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외국인은 오늘 488억 원, 기관은 1398억 원을 순매도했고 개인만이 1972억 원어치 순매수했습니다. 대부분 업종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기계, 의약품, 음식료품, 통신업 등의 낙폭이 컸는데요. 반면 전기가스업과 서비스업 등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는 네이버가 트위터의 상장 소식에 강세를 보였고 현대모비스, 한국전력 등도 상승했습니다. 반면 LG화학, SK하이닉스, 현대차, 현대중공업, 삼성전자 등은 하락했습니다. 네. 자, 이 증시 분위기가 그래도 요 근래 들어서 상당히 괜찮아지면서 기업 공개, 즉 IPO에 나서려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공모주 수익률도 꽤나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증시에 첫 발을 내디딘 기업들의 상장 첫날 종가는 공모가보다 평균 53.2%가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69.7%를 기록한 지난 2005년 이후 8년 내 최고치인데요. 새내기주들의 상장 첫날 수익률은 올 1사분기 27%에서 2분기 40.6%까지 올랐고 10월 이후 상장한 6곳은 89.2%까지 치솟았습니다. 공모주들의 수익률이 높아지면서 일반 투자자들의 관심도 뜨거운데요. 지난달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GNC 에너지는 공모주 청약에서 125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모주 청약을 마감한 미동전자통신도 585대 1의 경쟁률로 성황리에 청약을 마쳤습니다. 지수가 2000포인트를 훌쩍 넘어서면서 증시 상장에 나서는 기업들도 늘고 있는데요. 그동안 지루한 박스권 내에 머물렀던 국내 증시가 살아나면서 IPO를 통해서 자금 조달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유가 증권시장에 상장한 현대로템을 포함해서 10월 이후 총 6개의 기업이 증시에 입성했는데요. 6일 해성옵틱스, 8일 ACT 등 상장이 확정된 기업과 현재 수요 예측과 공모주 청약 일정을 진행하는 기업들을 포함하면 올 4분기 최대 20곳의 새내기주들이 나올 전망입니다. 시장에서는 공모주 시장 열기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큰데요. 이날 내년 코스피 지수 상단은 2300포인트로 제시한 KTB 대우증권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내년 코스피 지수가 2200포인트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증시는 상고 하저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점쳐지면서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공모주 시장의 수요와 공급 모두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 또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등이 정책 변화로 인해서 기업의 투명성이 높아지니까 그동안 좀 상대적으로 소외시됐던 우선주의 가치가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기업의 투명성은 우선주의 가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우선주 가격이 보통주보다 낮은 것은 의결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투명성이 높을수록 지배주주가 회사 자금을 마음대로 운영하는 등 사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은 줄어들고 그리고 소액주주들의 자기 권리 주장이 더 용이해져서 우선주의 가치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데요. 연초에 비해서 외국인들의 관심을 많이 받은 주요 우선주들의 주가 흐름도 최근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우선주에 이어서 삼성전자 우선주 역시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현대차 우선주는 연초 68,200원이었던 주가가 현재 2배 가까이 오른 상태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연초 대비 19% 이상 올랐는데요. 이 밖에 LG화학과 두산 우선주들도 연초 대비 각각 34%, 59% 상승했습니다.
대형 우선주들의 주가가 크게 상승한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가 집중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윤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미국의 경우 보통주와 우선주의 괴리가 2에서 20%로 차이가 별로 없는 반면 국내 주식시장의 우선주는 보통주와 괴리가 크다며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우선주에 대한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해 대규모 매수에 나서면서 주가도 급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형 우선주의 주가 흐름은 앞으로 또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우선주의 수요가 과거에는 가치주 펀드에 한정됐지만 최근에는 성장, 인덱스 펀드 등 펀드들 역시 초과 수익을 얻기 위해서 우선주를 매수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우선주 주가는 평균적으로 보통주의 47.4% 수준에 불과했는데요. 지난 4월 38%에 비하면 많이 올랐지만 과거 68%에서 85% 수준을 유지했던 과거와 해외 사례를 비교하면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 현대차, LG화학, 삼성화재, 두산 우선주 등 대형 우선주 위주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종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습니다. 네, 정부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가 상정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법무부는 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정당에 대한 해산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거나 받아들여진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헌재가 심리에 착수해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해산 결정이 내려집니다. 동양 사태의 여파로 대기업들이 계열 대부업체를 사금고화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에 한해 내년 중 대주주 신용 공여 한도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의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규제가 불가피하다며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만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일 거래액 10억 원 이상을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에게 신용 공여하려면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같은 차주에게 자기 자본의 25% 이상을 빌려줄 수 없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국의 통화가치 절상과 경상수지 흑자가 동시에 계속되는 일본형 불황에 코앞까지 와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LG경제연구원 이창선 이근태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현재 한국의 상황은 1980년대 후반 일본과 유사하다며 일본과 같은 장기 저성장에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화가 10% 절상되면 수출이 5%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섬유의복, 농축수산물 등 경쟁 우위를 갖지 못한 산업에 충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구진은 중장기적으로 내수 부문의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빠른 원화 절상을 막는 방안이라며 경상흑자가 과도하게 누적되는 것을 피하고 생산 기지의 해외 이전을 막기 위해 국내 투자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재용 금융위원장이 100세 시대를 맞아 연금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신 위원장은 국제연금감독자기구 연차총회에서 가능한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기 보유를 유도하겠다며 퇴직 및 개인연금을 가능한 장기적으로 분할 지급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 적정한 노후소득이 지속적으로 보장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안정적 수익률을 유지해 연금이 노후 자산으로서 재기능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는 연금 포털 구축 등을 통해 연금 가입 내용을 조회하고 이를 이용해 전문적인 노후 설계 상담 등을 받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외환 보유액이 넉 달 연속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한국은행은 10월 말 현재 외화 보유액이 3,432억 달러로 한 달 전보다 63억 달러 늘어 외화 보유액 규모 세계 7위권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원홍 한은국제총괄팀 차장은 외화자산 운용 수익과 함께 유로화 등의 강세로 기타 통화 표시 자산의 달러화 환산액이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재무부는 한국 원화가 저평가됐다며 한국의 외환 보유액이 필요 이상으로 많다고 불만을 제기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정부는 기존의 환율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당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 활성화 관련 15개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늘 국회에서 정부의 투자 활성화, 주택시장 정상화, 벤처 창업 정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조속한 입법 대책을 집중적으로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이들 법안의 정기국회 처리에 총력전을 펼친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은 실질적 효과가 없는 재벌 특혜 법안이라는 비판적 입장이어서 향후 국회 논의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네, 이르면 내년부터 전세 계약 주기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 세입자들에게 전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을 주는 방안을 이 정부와 새누리당이 검토하기 시작했는데요. 자, 서울경제신문 연유진 기자를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연유진입니다. 네. 자, 먼저 어떻게 이 전세 계약 기간이 기존의 2년에서 이 3년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인지 이 전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 이 청구 권리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 주십시오.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은 전월세 계약기간 2년이 끝난 뒤 세입자가 원할 경우 1년을 더 살 수 있는 권한을 법으로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이른바 2+1 방식인데요. 집주인은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 계약 주기가 자연스럽게 3년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세입자가 원하면 결국 이제 3년까지는 눌러 살 수 있게 돼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군요. 자, 근데 이제 사실상 전월세 가격 인상을 제한하는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현행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에는 집주인이 월세 또는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할 때 기존 금액의 5%를 넘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격이 맞지 않으면 아예 다른 세입자와 계약을 해버렸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면 어쩔 수 없이 1년 계약을 더 해야 하기 때문에 가격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효과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당정에서는 그동안 이 시장에 미칠 충격을 우려해서 이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했었는데요. 자, 이처럼 입장이 바뀐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주당과의 이른바 빅딜을 위한 협상 카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취득세 인하 같은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민주당을 설득해야만 하는데요. 민주당은 추가 계약 2년을 보장하는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함께 도입해야만 협상에 임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결국 원하는 법안들을 통과시키려면 민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할 수밖에 없자 수위를 조절한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을 생각해낸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에 대한 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기대와 우려 두 가지가 모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전월세 계약 기간이 3년으로 자리 잡을 경우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처럼 3년 단위로 돌아가는 학년제에 맞춰 세입자들의 주거도 크게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학군에 따라 움직이는 국내 전세 시장의 특성과 잘 맞아떨어진다는 건데요. 반면 단기적인 가격 폭등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집주인이 우위에 있는 시장에서 처음 계약 당시부터 올려받지 못하는 가격을 고려해 계약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또 재산권 침해 문제도 걸려있어 집주인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2년짜리 기존 계약자들과 계약 주기가 달라지면서 이면 계약, 번칙 계약을 조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이 집주인들의 재산권을 우선시해야 될런지 아니면 전세금 폭등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세입자들의 형편을 우선해야 될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쨌거나 이 정책으로 인해서 좋은 상황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인데요. 자, 연유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프랑스를 공식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LG화학과 르노의 전기차 협력은 두 나라 간 창조 경제 분야 협력에서 모범적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4일 파리 르노 전기차 센터를 찾아
카를로스 곤 르노 회장과 김반석 LG화학 부회장 등과 함께 환담하면서 두 기업의 기술과 강점이 합해지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 기업에도 좋고 경제에도 좋고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인류 목표에도 기여하는 일거삼득 효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르노와 LG화학은 현재 최대 200km인 전기차 주행거리를 최대 400km까지 연장할 수 있는 LG화학의 배터리셀 기술을 활용해 르노 차세대 전기차를 공동 개발하는 협력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의 주요 가전제품이 미국 리뷰드닷컴의 평가에서 올해 최고 제품에 대거 선정됐습니다. 미국 최대 일간지 USA 투데이가 운영하는 온라인 제품 평가 매체인 리뷰드닷컴은 삼성 국민 올레드 TV와 캘리브레이션 모니터를 각각 올해 최고 TV와 올해 최고 모니터로 선정했습니다. 국면 올레드 TV에 대해서는 고가의 블루레이 디스크 플레이어가 필요 없을 정도로 놀라운 화질의 개선이 이루어졌다며 10점 만점을 부여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밖에도 스마트 TV, 냉장고, 세탁기, 노트북, 카메라를 포함해 지난해보다 3개 늘어난 총 13개 부문에서 올해 최고 제품에 뽑혔습니다. 영업사원의 막말 파문과 쪼개기 등 불공정 행위로 궁지에 몰린 아모레퍼시픽이 강도 높은 내부 기강 세우기에 나섰습니다. 손영철 아모레퍼시픽 사장은 최근 임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비상 경영을 선포한다며 기본으로 돌아가자고 밝혔습니다. 손 사장은 앞으로 직원들에게 대리점 협력업체 등과의 관계에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 그동안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세부적인 부분을 잘 살펴 각자 맡은 업무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을 재차 주문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의 내부 단속은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가백 횡포 논란에 휘말려 회사 이미지가 실추됐기 때문입니다. 이후에도 경영난에 시달린 일부 입주 기업들이 사업을 포기하고 공장을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와 개성공단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섬유업종 한 곳, 전기전자업종 한 곳 등 2개사가 공단 내 법인 자산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업은 원천 기업의 주문량이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 이전 수준으로 좀처럼 회복되지 않아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매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는 단기간에 주문량이 예전처럼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감돈다면서 10여 개사가 공장 매각을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생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